예, 안녕하세요. 널싱 인사이드 인사이더입니다. 오늘은 심혈관계 약물 리뷰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고 저희가 저번 시간에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고혈압 약물 리뷰 들어갈게요. 양이 많으니까요. 잘 따라와 주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심혈관계 시험에 나오는 약물 리스트가 이렇게 있다. 양이 많다 말씀드렸고 오늘은 톡 띄어다가 안티 하이퍼텐시브 메디케이션 리뷰하는 날이에요. 자, 안티하이퍼텐시브 메디케이션 크게 다이유레틱, 다이아자이드계를 쓰여요. 우리가 따로 쓰는 게 그 루프 다이유레틱으로 이게 라이식스, 뷰맥스 이런 걸 쓰는데 레이시나 뷰맥스는 물을 막 빼는 건데 이 바로 하이퍼텐션 메디케이션 쓰는 게 아니라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리어나 임상 증상이 있을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다를 거고요. 뒤에서 나중에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리어 할 때만 볼게요. 그리고 크게 다루 있는 게 칼슘 채널 블로커,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이니비터, ACE, 그리고 엔지오텐신 리셉터 블로커스, ARB, 베타 블로커, BB, 그리고 따로 이제 많이 멘션할 수 있는 게 알파2 애고니스트, 알파1 앤티고니스트, 베소다일레이터 이렇게 있어요. 예, 약을 쓰시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혈압을 결정하는 요소를 알아야지 혈압을 어떻게 낮추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코멘트 창에 혈압 측정의 원리와 측정법을 기본 간호학에서 좀 숙지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크게 우리가 두 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혈액량, 볼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볼륨이 적으면 혈압이 떨어진다. 혈관의 직경, 다른 요소입니다. 그래서 혈관의 수축과 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바소 컨스트릭션, 혈관이 수축된다. 그럼 혈압이 올라간다. 바소 다일레이션, 혈관이 확장된다. 혈압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저희 나라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설명서에서 제가 갖고 왔는데 설명이 잘 돼 있어서 갖고 왔어요. 한번 리뷰해 보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은 리스트가 있고 여기 제가 많이 쓰는 약물들 내용 하나의 그 슬라이드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요거 한번 인쇄하셔서요 이렇게 눈에 익게 만드시면 될 것 같고 가로 속에 있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상품명들입니다. 미국에서 상품을 많이 쓴다 좀 알아두자라고 그랬습니다. 예, 처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티아자이드계 이뇨제입니다. 얘는 이뇨제예요.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요, 신장에서 소듐, 즉 나트륨, 그리고 클로라이드, 즉 염화물의 흡수를 하는데 이거를 방해를 해요. 그래서 수분과 전해질을 잃게 되면서 몸 안에 순환하는 순환 볼륨이 적어지고 이로 인해서 혈압이 낮아집니다.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혈관이 이완되면서 이런 역할로 해서 또 결과적으로 또 혈압이 또 낮아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약을 많이 쓰는데 어떤 약을 많이 쓰느냐 여기 두 번째 하이드로클로티아자이드 HCTZ 라는 약을 많이 써요. 그리고 요즘 많이 쓰는 게 메톨라존, 그래서 알록솔린이라는 약이 있어요. 요 약도 쓰고 클로로달리돈, 그래서 요 달리돈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쓰는 약 HCTZ 요거 하나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부작용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은 이뇨제니까 몸에서 물이 빠지죠. 그러니까 탈수가 되었을 때 나오는 그 증상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 탈수가 됐다 그러면 어떨까요? 머리가 좀 아프고 어지럽고 목마르고 하겠죠. headache, dizziness, increased thirst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크리티컬하다고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증상 더하기 바이탈이랑 랩이 비정상일 때 그랬다는 우리가 중재가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타키카르디아 즉 심박동수가 빠르다. 오르토스테릭 BP가 비정상이다. 즉 예를 들어서 섰을 때 누웠을 때 혈압이 다르다. 그러면 이제 오르토스테릭 BP 포지티브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게 소변량이 줄었다. 그러면은 이제 볼륨이 없으니까 이런 소변량 자체가 적어지면서 이제 키드니 말펑션까지 올 수 있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지켜봐 주셔야 되고 피 검사 했을 때 이제 전해질 수치가 비정상이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플레이스를 해주셔야 돼요. 사이드 이펙트가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나 말뉴트리션 그리고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부작용이 확 오시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이제 부작용은 크게 일렉트로 임밸런스 그래서 크게 로우 소듐, 로우 포타슘, 로우 매그네슘 그리고 다른 거 하이 유릭 액시드. 유릭 액시드가 뭐죠? 요산이죠. 요산 많으면 어떤 증상이 있죠? 가우트. 우리 가우트라고 해서 그 통풍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글루코즈도 조금 어브노멀 해줄 수 있는데 크게 많이 보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애브노멀 랩 때문에 또 생길 수 있는 이 사이드 이펙트를 조금 암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여기 밑에 있는 제가 멘션한 이 부작용들이 다 나올 수 있다. 근데 이게 왜 나오냐?
이게 electrolyte imbalance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대표적인 하이포나트리아마 같은 경우에 소듐이 낮을 때는 계속 몸에 weakness하고 nausea, vomiting, headache, confusion 뭐 이런 게 있고 muscle cramping도 있을 수 있어요. 하이포칼레미아는 low potassium 레벨이에요. 우리가 로우 포타슘일 때 잘 봐줘야 되는 게 irregular heartbeat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irregular heartbeat, 뭐 AFib 나올 수 있고, APC 나올 수 있고, PBC 나올 수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럴 때는 소듐 포타슘 많으면 꼭꼭 리플레이스 해주고 이제 카리학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포타슘 레벨 꼭 4 이상으로 맞춰준다. 그렇죠? 하이포매그네시미아는 매그네슘이 낮은 거.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 머슬 크램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머슬도 위크니스 있을 고 얘도 irregular heartbeat, 즉 아리트미아 있을 수 있다. 이제 하트 쪽에서 우리가 맞춰주는 매그네슘 레벨은 2 이상 맞춰줘야 된다. 네, 다음은 칼슘 채널 블라커예요. 얘는 뒤에 PIN이 들어가는 이제 약물입니다. 그래서 칼슘이 우리 혈관에 있는 머슬셀에 들어가면서 혈관 수축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CC는 말 그대로 혈관 내에 있는 칼슘 채널에 결합을 하면서 혈관 수축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즉 혈관을 이완시키는 거예요. 이 혈관이 이완된다. 그래서 혈압이 떨어진다. 그래서 CCB의 대표적인 약물로는 암로디핀, 노바스크라고 아실 거예요. 한국에서 저희 할머니도 그거 드시고 있거든요. 노바스크 하시면서. 예, 그래서 암로디핀이 있고 펠로디핀 많이 쓰고 니페디핀 많이 쓰고 하죠. 아시면 됐고 얘는 이제 부작용은 간단해요. 바소다일레이터라는 개념을 잡고 가시면 조금 쉬워요. 그래서 머리에서 혈관이 확 이완되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조금 머리 아프고 머리가 띵하고 두통처럼 올 수 있고 디즈니스, 어지러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따로 이제 얼굴이 벌게지시는 플러싱 같이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 팔다리가 조금 부어요. 이제 바소다일레이터 역할 때문에 팔다리가 조금 부으면서 swelling in the legs and arms 이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작용은요, 1, 2주 내에서 좀 사라지고요. 완화되고, 그래서 초반에 이제 약물 교육하실 때 이제 조금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심장에도 이제 혈관이 있고, 거기도 뭐 칼슘 채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먹고 이제 체스트 페인 같은 그런 증상이 카리악 심틈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바로 약 중단하시고 다른 약으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예, 이제부터 조금 어려운 약들이에요.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ACE입니다. 얘는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 그래서 뒤에 PRID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생리학에서 어떤 내용을 좀 들으셨을 거예요. 생리학 시간에 배우셨던 내용을 다시 리뷰를 해볼게요. 이제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을 조금 아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이제 크게 잡아서 Angiotensin 2라는 녀석이 뭘 하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Angio2라는 녀석이 호르몬인데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는 혈관을 수축을 시키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알도스테론 분비를 자극을 한다. 근데 이 알도스테론이라는 녀석이요, 이제 워러랑 소듐을 몸에 축적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생성되는 걸 막게 되면 어떨까요? 이제 물도 나가고 전해질도 배출되겠다. 그러면서 혈압이 낮아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이니비터가 하는 역할이고 얘는 특별히 엔지오텐신 1에서 엔지오텐신 2로 변환되는 이제 엔자임을 막는 약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쓰는 약이 리즈노프릴, 캡토프릴, 뭐 여긴 사실 대표적으로 하는 약이었고 많이 쓰는 약이 리즈노프릴, 캡토프릴인데 이 밑으로 내려가는 약들 다 있잖아요. 다 많이 써요 사실. 그래서 요건 조금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도징은 모르셔도 되는데 이 약들이 어떤 약들인지 얘가 프릴 계열은 ACE 이니비터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조금 메커니즘 액션을 조금 구체적으로 볼게요. 제가 요거를 따로 만들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말로 하려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서 그림 기전 보시면서 더 설명이 잘 되거든요. 예, 처음에 우리 엔지오텐시노젠이라는 게 있어요. 얘가 간에서 분비가 되는데 얘가 내려오면서 신장에 있는 레닌이랑 만나면서 이제 엔지오텐신 1으로 활성화됩니다. 이제 위에서부터 쫓아 내려와 보세요. 그래서 엔지오텐시노젠이 엔지오텐신 1이 된다. 이때 키드니에 있는 레닌을 만난다. 이 엔지오텐신 1이 혈액을 따라서 순환을 하면서 폐와 신장 내피세포에 있는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을 만나게 되고 엔지오텐신 2로 활성화가 됩니다. 이 엔지오텐신 2가요. 엔지오텐신 1, 2 리셉터에 반응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을 하게 돼요. 이 알도스테론 역할은
몸에서 나트륨, 그러니까 수분의 흡수를 증가시키고 이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포타슘과 교환이 되면서 포타슘을 낮춰줘요. 몸에 있는. 그리고 또 다른 역할 중 하나는 몸에 있는 수소 이온, 하이드로젠 이온을 분비하게 되면서 pH 밸런스, 우리 몸의 산성, 염기성 밸런스를 맞춰줘요. 그래서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알도스테론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 ACE 이니비터 같은 경우에는 이 엔지오텐신 1에서 엔지오텐신 2로 변환되는 이 과정을 블락킹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약이 핑크색, 여기 위에 있는 거 있죠? 핑크색이 여기를 딱 블락을 한다. 근데 얘가 엔지오텐신 1에서 엔지오텐신 2로 변환되는 과정만 블락을 하는 게 아니라요. 다른 메커니즘에도 영향을 미쳐요. 이제 우리 몸에 브래디키닌이라는 혈액 내에 있는 염증 매개체 대사에도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브래디키닌이라는 게 하는 게 뭘 하냐라고 하면은 혈관 투과성이 증가되고 혈관 확장시켜요. 근데 이게 혈관 확장이 스무스머슬, 평활근 있죠? 평활근. 대표적으로 기관지에 있는 게 평활근인데 거기에 역할을 하면서 평활근 수축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증 기전에도 관여를 하고요. 브라디키닌이 이제 메타볼리즘을 하는데 이제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이 역할을 하는데 이게 블락이 되면서 브라디키닌이 대사돼야 될 게 대사가 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 안에 브라디키닌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위험한 부작용으로 있을 수 있는 게 평활근 수축과 관련돼서 브론코스파즘. 그래서 기관지가 갑자기 수축이 되면서 나올 수 있는 증상 중 하나가 coughing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엔지오이디마, 혈관 부종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혈관 부종이 뭐 어떤 손발에 확 붙는 게 아니라 얼굴 쪽, 입 쪽 이러면서 굉장히 큰 엔지오이디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술이 굉장히 많이 부어있죠? 네, 보시면 되는데 이게 입술만 붓는 게 아니라 안쪽에 혀, 그리고 귀도까지 다 부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respiratory failure 갑자기 오시거든. acute respiratory failure가 올 수 있고. 그래서 응급실로 바로 오셔요. 이런 분들은. 바로 거의 입원해요. 그래서 조금 observation unit이나 아니면 심각할 경우에 critical care unit으로 입원을 시킵니다. 여기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에서 알 수 있는 사이드 이펙트는 이걸 블락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브라디키닌이 상승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이 부작용에 대해서 잘 알아둬야 됩니다. 다른 부작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암기를 하냐. 이제 미국 애들이 약어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캡토프릴, 이제 우리 그 AC 이니비터 중에 하나 있었죠. 이 캡토프릴이라고 암기를 하시면서 여기에 맞춰서 우리 부작용을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C for coughing, A for acute renal failure, P for proteinuria, 혹은 이제 단백뇨, 혹은 포타슘 익세스. 그래서 이제 하이퍼칼레미아, 그래서 포타슘이 올라간다. 우리가 알도스테론 기전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포타슘을 내보내는 게 있었는데 알도스테론 스티뮬레이션 안 되면서 하이퍼칼레미아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T for taste change, 그래서 약간 좀 샘만 난다고 해요. 그래서 taste change가 있을 수 있고, O for oedema, 그래서 NGoedema, P for pregnancy contraindication. 얘는 이제 임신했을 때 먹으면은 pregnancy D 카테고리로 들어가서요. 이제 태아한테 굉장히 톡식한 데미지를 줍니다. 그래서 pregnant 할 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약이 중 하나예요. R for rash. 그래서 몸에 좀 래시가 일어날 수 있고 urticaria 같이 일어날 수 있다. I for increase in potassium, 아까 말씀드렸어요. L for lower BP. 그래서 이게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 자체가 하이퍼텐션을 막는 약인데 이거 뭐 많이 드시거나 뭐 독성이 있거나 하시면은 부작용으로 BP가 확 떨어지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electrolyte 같은 경우에는 이걸 먹음으로써 소듐이 낮아지고 포타슘이 올라가고 그리고 하이드로젠 아이온이 올라간다. 산성화된다. 이제 R분은 조금 쉽게 가실 수 있어요. 이제 얘는 말 그대로 angiotensin 2 receptor blocker예요. 그래서 angiotensin 1이 angiotensin converting 엔자임을 통해서 angiotensin 2가 되고요. 이 녀석이 angiotensin receptor 숫자 1, 숫자 2에 붙어서 활성이 되는데 이 중에 angiotensin 숫자 1을 블락을 해요. 알도스테론 분비를 저해를 해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AC 이니비터랑 거의 효과가 비슷하고 브라디키닌과 관련됐던 부작용들은 다 빼버리시면 돼요. 여기서.
그래서 기전이 비슷하기 때문에 ACE 이니비터랑 쓰질 않고요. 여기 있는 약들은 로설탄, 얼베설탄, 오메설탄, 텔메설탄, 발설탄, 칼데설탄 등 이제 뒤에 설탄이 들어가는 약들 다 이제 ARB에 들어간다. 도징은 모르셔도 되지만 여기 설탄이라는 약은 다 ARB다. 그림으로 다시 볼게요. 저희가 보시면 이 지문에서 이제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 안지오텐신 2 리셉터에 반응하는 게 아닙니까? ARB가 엔지오텐신 2 리셉터 블락하면은 이게 엔지오텐신 2 리셉터에 반응하는 게 아닙니까? 라고 하셨는데 제가 AT1 리셉터에 이제 반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1이랑 2는요 그냥 숫자 넘버예요. 그 어떤 이게 의미를 두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숫자 1, 숫자 2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엔지오텐신 2 리셉터는 AT1 리셉터, 이제 숫자 1에만 반응을 해서 알도스테론 분비에 관여하는 이 기전을 막는다. 알도스테론 분비가 저해가 되면은요, 소듐과 물의 재흡수 방해, 그리고 포타슘 증가, 즉 칼륨 증가, 그리고 수소이온 배출이 저해되면서 몸이 산성화된다. 이 내용들을 부작용으로 연결해주면 된다. 사이드 이펙트는 하이퍼텐션 메디케이션이니까 하이포텐션이 있을 수 있고, 어지럽고 orthostatic blood pressure 있을 수 있고요. 심리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거 중요한 거 하이퍼칼레미아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하이포나트리미아, 메타볼릭 액시도시스 있을 수 있다. rash, dyspepsia, abnormal liver function, 그리고 insomnia 뭐 따로 이런 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문제가 하이퍼칼레미아예요. 하이퍼칼레미아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암기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그러면 AC 이니비터에서는 그 브라디키닌까지 영향이 되면서 커핑이나 엔조이데마가 있다고 있었잖아요. 그럼 알베는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theoretical하게는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강한 임상에서 있거든요. 저희가 아카데미아 쪽에서는 이제 있을 수가 없다. 근데 클리니컬 임상에서는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오늘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서요. 할 게 너무 많아서 일단은 베타블로커는 조금 이제 간단하게 개념만 이제 잡고 갈게요. 뒤에 베타블로커는 이제 congestive heart failure, 우려성 심부전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여기에서 아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베타블로커 같은 경우 베타블로커를 아시려면 베타1 리셉터랑 베타2 리셉터가 어디에 쓰는지를 알으셔야 돼요. 베타1은 심장, 베타2는 두 개의 폐에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베타1이 블락되면 심장의 역할을 하는데, 이러면서 이게 심장 박동수가 줄어드는데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혈압이 낮아집니다. 베타2가 블락이 되면은요, 이제 브론코스파즘, 즉 기관지 경련이 일어날 수 있어요. 쉽게 외우시는 방법은 베타1은 1, 그래서 하트가 하나죠. 그리고 베타2는 2, 렁은 우리 두 개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쉽게 외우시면 돼요. 베타 블라커 약은요, 셀렉티브 아니면 난 셀렉티브로 이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셀렉티브는 구체적으로 이 베타 블로커가 베타1에만 선택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즉 이제 카리오 셀렉티브, 심장에만 반응을 한다라는 뜻이고요. 여기 베타1이 블락되면서 심박동수가 낮아지고 이로 인해 혈압이 낮아진다. 이런 약물에는 아테놀롤, 메토프롤롤 이게 있습니다. 이제 위에 있는 세 개가 베타1 셀렉티브 이제 베타 블로커예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들은 프로프라놀롤, 카베지롤, 라베타롤 이것도 다 많이 쓰는 약들이에요. 얘네는 나안 셀렉티브고요. 얘네는 베타 1, 2 그리고 혹은 알파 1까지 이제 셀렉티브가 되면서 얘네는 베타 1 같이 이제 하트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장기에도 작용을 한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타2 리셉터에 이제 반응을 할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론코스파즘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증상이 흔하게 있는 게 커핑이 있어요. 장기침을 한다. 뭐 웻하지 않은 드라이 커핑 계속 있다. 그런 게 이럴 수 있고, 이제 프로프라놀, 카베롤, 라베타롤 같이 다른 이제 난 셀렉티브 베타 블로커에서 이런 증상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거의 이 약을 끊으세요. 근데 이게 꼭 난 셀렉티브한 그런 건 아니고요. 임상에서 보시다면 베타1 셀렉티브 블로커 같은 이제 아테놀롤, 메토프롤롤 같은 약에서도요. 고용량으로 많이 쓰거나 오랫동안 쓰시던 분들도 가끔 이제 브론코스파즘이나 이제 커핑 같은 사이드 이펙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베타 블로커에서 사이드 이펙트가 보이신다면 바로 약 중단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이드 이펙트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제
하트레이트를 떨긴다. 그러면서 나올 수 있는 이제 사이드 이펙트, 라이트헤드의 어지러움증, 그리고 싱커피, 프리싱커피처럼 패싱 아웃 한다고 그러죠. 이제 확 졸도한다거나 갑자기 혈압 확 떨어지면서 졸도한다. 토프롤 같은 경우는 특별히 파티그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특히 처음 시작하고 첫 주에서 2주 간격, 2주까지는 힘들어하시는 게 이게 이제 프로미넌트하게 나오는 증상 중입니다. 그리고 이 베타블로커가요,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베타블로커가요, 그 하이포글라이세미아, 저혈당의 증상을 마스킹해요. 그래서 만약에 당뇨 환자분들이 베타블로커 같이 드시고 있다면 요걸 좀 잘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이포글라이세믹 심텀이 뭐가 있죠? 트레머, 이제 손 부들부들 떨고, 스웨링 있고, 그리고 타키카르디아, 하트레이트 올라가고. 그래서 당뇨 환자가 뭐 인슐린 인젝션 하고 있는데 거기에 베타블로커까지 먹고 있다. 그러면 조금 이제 혈당 수치를 잘 봐주셔야 되고, 이게 시험 문제로 간간히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on-selective beta blocker는 브론코스파즘이 있다. 그래서 COPD나 아스마 환자 있으신 분들은 조금 주의해서 쓰셔야 돼요. 마지막으로요, 알아두시면 좋은 고혈압 약들이 있어요. 하나는 알파2 아고니스트, 여기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클로니딘입니다. 알파1 안타고니스트에서 뭐 테라조신, 독사조신 등 이제 우리 유럴러지 메디케이션을 많이 쓰는 약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혈압 조절에도 할 수 있고요. 그 바소다일레이터 중에서 이제 하이드로알라진이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약도 많이 써요. 이제 예를 들어서 클로니딘 같은 경우에는요, 뉴로트랜스미터, 즉 신경 전달 물질을 블락을 하면서 혈압과 심박동수를 낮춰줍니다. 따라서 이 약은요, 이제 그냥 고혈압일 때 막 쓰진 않고요. 이 약은 환자가 조금 앵자이어티가 있다거나 뭐 알코올 위드로어에 이제 불안이랑 선망 증상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혈압이 올라가 있는 고혈압일 때 이제 이 약을 많이 쓰고 이게 굉장히 잘 들어요. 그리고 알파1 안타고니스트 보시면 이름만 보셔도 아시겠듯이 이제 비뇨기계 약이에요. 이 약들은 고혈압을 이제 다이렉트하게 조절하려고 쓰신다기보다 뭐 전립선 비대나 신경성 방광, 뉴럴러직 블래더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많이 쓰이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뭐 유럴로지 쪽 이제 리뷰하면서 다시 볼게요. 하이드로알라진이나 미녹시딜 얘네는요,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arterial vasodilator예요. 임상에서 많이 쓰고요. 부작용으로는 이제 다른 혈관 이완제들처럼 혈액 있고 이제 나트륨을 정체시키기 때문에 몸이 좀 붓고 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제 others에 들어가는 메디케이션들은요, 제가 약 이제 문제를 리뷰를 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 오늘 많이 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 고혈압 약물 리뷰 조금 간단하게 했어요. 특징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ACE 이니비터랑 ARB의 메커니즘을 조금 아셔야 된다. 이걸 알고 계시면 부작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좀 피지올로지 책이랑 뭐 기본 간호학 책 등등에서 조금 본인이 갖고 계시는 한국어로 된 간호학 이제 리뷰를 조금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